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녔다. 주거침입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외도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항상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주거침입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실무상 남의 집에 왜 들어가는지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스릴을 느끼나? 너무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니? 그런 거? 아무튼 가정집에 들어간 거야. 나랑 교제하는 이성의 가정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왜 되냐? 이제 집이 비었어. 일시적으로 비었는데 상간자가 그 가정집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귀는 이성이 아니면 내가 가보고 싶다. 진짜 가보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이코들이 내가 그 침대에서 누워보고 싶다. 막 이런 사람도 진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자기가 잠깐 이제 친정에 간 사이에 몇 차례 들어와서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거기 살겠냐. 집을 실제로 처분하고 그 가구도 다 버리고 그러셨다고 하죠. 참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게 왜 주거침입이 되는지 법원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을 때 그 여러 명이 전체 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주거자의 추정적 의사, 즉 간접적인 의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상간녀를 집으로 들였을 때 과연 아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웰컴 이렇게 할 것인가, 환영해요 이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상간녀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다. 근데 그 의사라는 거는 추정적인 의사, 그 다음에 직간접적인 의사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들어올 당시에 공동거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거침입이 되고 연태까지의 판례가 그래 왔다. 그래서 보통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거침입 걸리면은 벌금 많이 나오거든요. 200~300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성행위가 있었던지 없었던지는 이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온 거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 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부부가 별거를 해서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아내가 자기가 사귀는 이성을 집으로 들어와.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왔던 사실을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소위 상간남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거침입 관련해서 형사고소했는데 그거 무죄가 나왔어요. 공동주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남편이. 왜? 별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별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남편이 자기가 집에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별거를 하면서 자기의 짐을 상당 부분 다 빼갔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공동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에 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간 별거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얘기가 대두되는 게 8월인가 9월에요. 울산에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관련해서 무죄가 하나가 났는데 이거는 연태까지의 판례 경험과는 상반되는 판례가 하나가 나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동주거자인 배우자가 잠시 부재하는 사이에 상간 사이에 있는 상간자가 그 집에 한 3차례 정도 방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1심이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근데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주거침입의 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뭐냐면은 이 죄를 왜 정하냐, 어떠한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를 침해했냐,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 이게 주거침입죄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상의 평온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자가 부재 중이더라도 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연태까지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이 2심 판례에서는요.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판단할 때 부재 중인 사람의 잠정적인 의사는 반영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봐봐. 그냥 그 당시의 현장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의 의사는 반영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연태까지 대법원 판례랑은 아예 상반된 판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죄가 났고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단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만약에 그 2심의 취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주거침입 관련된 모든 판례는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더 범위가 좁아졌고 상간자가 그 가정집에 들어오더라도 주거침입으로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제일 많이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주거침입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간통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민사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은 더 이상 이제 형사처벌할 범위가 적어진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녔다. 이거는 정말로 법리 무슨 사실상의 평화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쁜 행위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조금 더 이제 상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슬픈 일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무죄가 났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의 여태까지 그 판단이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그건 지켜볼 일일 것 같아요. 오늘은요, 부정행위 당사자가 교제하는 이성의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이게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이게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판결이 하나가 나왔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